옛날에는 나이 60, 즉 환갑이 되면 올해 원님께서 잔치를 열어줬다고 하죠. 그게 환갑 잔치가 된 건데 오래 사셨다, 장수하셨다 온 마을이 축하해주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60은 청년이죠, 청년.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오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어딘가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즉 우리는 그냥 수명만 늘어난다고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명 앞에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바로 건강입니다. 즉 우리는 건강 수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꺼비팜이 일본의 나가노현이 그냥 수명 아니고 건강 수명이 1등이 된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생활 개선인데요. 먹는 거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중 칼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뼈 건강 때문인데요. 이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건강 수명 비결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튼튼한 뼈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운동이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오늘은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놀라운 효능 4가지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뒤꿈치만 든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도 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운동의 효율이 2배, 3배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은 보디빌딩에서는 카프레이즈라고 해서 종아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이거 열심히 하면 종아리 굵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런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아리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보디빌더들이 카프레이즈 할 때 얼마나 무거운 하중을 짊어지고 하는지 보시면 맨몸으로는 백날 해도 커지지 않겠구나 하실 거예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효능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육이 단련되는데요. 당연히 종아리 근육이 단련이 되죠. 그런데 여기 종아리 근육은 발바닥까지 연결이 돼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족저근막염 떠올리셨네요. 족저근막염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고요. 서서 할 때는 중심을 잡기 위해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사고 정말 많죠. 낙상사고 예방에도 좋아요. 근육의 발달은 무릎 같은 관절의 보호에도 좋고 걷거나 뛰는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놀라울 수 있는데요. 당뇨에도 좋아요. 논문으로도 많이 입증되었고요. TV에서 많이 방송되었더라고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면서 쓰러지는 기립성 저혈압, 손과 다리가 붓는 부종, 혈관이 튀어나오는 정맥류에도 좋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로 회복에도 효과 있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할 때 숙이면 안 되고요. 오히려 뒤로 살짝 젖히는 게 좋은데요. 따라서 굽은 등이나 라운드 숄더인 분들에게 꼭 권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키 크는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 유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허리가 펴지고 등이 펴지면서 자세가 꼿꼿해지기 때문에 숨어있던 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빨리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해주세요. 빨리요. 자, 이번에는 정확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할 때는 큰 요령이 필요 없는데요. 넘어질 걱정도 없고 무게도 실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생각하지만 됩니다. 정말 돼요. 2가지 알려드릴게요. 발의 위치를 좀 더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왜냐하면 당길수록 종아리 근육의 이완 범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꿈치 들 때는 최대 수축 지점에서 2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다음은 서서 해볼게요. 난이도를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초급은 앞에 짚을 의자를 두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균형 잡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최고 수축 지점에서 2초 버티시고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쉽죠? 이제 익숙해지면 의자 빼고 중간 단계로 진행해주세요. 20번 하고 1분 쉬면서 숨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3에서 4세트 정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고급 단계는 계단에서 하는 건데요. 두꺼운 책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령은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가요? 네, 최대 이완 지점이 늘어났습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을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영상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먼저 허리, 가슴을 펴고 오히려 살짝 뒤로 넘어가면 좋아요. 절대 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수축 지점과 최대 이완 지점에서 2초간 버티는 거 잊지 마세요. 동작을 수행할 때 발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종아리 근육의 활성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기계로 측정하지 않아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엄지발가락 쪽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3세트나 5세트 하고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이 근육을 움직였으니까 풀어주는 게 좋겠죠. 폼롤러를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종아리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이렇게 벽을 잡고 밀어주는 자세로 해주세요. 주의점은 뒷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떨어져야 종아리 근육이 쫙 이완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효능도 놀라운데 실제로 운동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그렇다고 놀라고만 있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실천 꼭 해주세요.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